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은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스타프의 모바일 앱 개발자 구인 공고와 이탈리아 고급 핸드백 제작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첫 기사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게임스타프 CEO 라이언 코엔의 최신 행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특히 모바일 앱 개발자 구인 공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게임스타프 CEO 라이언 코엔이 X구 트위터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바로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스타프의 모바일 앱 개발자 구인 공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게임스타프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코엔의 이번 행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엔 CEO는 엑스의 댈러스에서 강력한 모바일 앱 개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실무적이고 강렬한 직업 윤리와 iOS 및 앤드로이드에서 세계적 수준의 모바일 앱을 구축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학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공고는 게임스타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보입니다. 코엔은 작년 9월 게임스타프의 CEO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회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게임스타프의 이사회가 새로운 투자 정책을 승인하여 주식증권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의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엔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스타프의 주가는 최근 5.5% 하락했습니다. 이는 코엔의 게시물이 공개된 이후의 일입니다. 올해 초에도 코엔은 X를 통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소매 및 공급망 전문가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이번 모바일 앱 개발자 구인 공고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게임스타프는 올해 초 수익성 향상을 위해 해고를 발표했으며 코엔은 지난달 재조정된 투자자 회의에서 더 작은 매장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게임스타프의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2021년 밈 주식 열풍의 주요 수혜자였던 게임스타프는 최근 영향력 있는 트레이더인 키스길, 일명 로린 키티의 소셜미디어 복귀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길은 6월 초 온라인 복귀 후 게임스타프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에서 게임스타프의 변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6월 13일 길은 레딧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게임스타프 지분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길이 추잉크 위에 상당한 지분을 모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임스타프의 주가는 2024년 들어 33.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S&P 500 지수의 14.8%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게임스타프는 주식 매각을 통해 약 21억 4천만 달러를 조달했고 이를 합병 및 인수에 사용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게임스타프의 CEO 라이언 코엔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과 향후 계획이 게임스타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코엔의 전략이 게임스타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두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이탈리아 고급 핸드백 제작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디올과 아르마니 같은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착취,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기사는 고급 패션 산업의 어두운 면을 조명합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급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화려한 패션 산업의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밀라노 법원은 디올과 아르마니 같은 유명 브랜드가 착취 노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패션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일어난 조사는 디올과 아르마니의 제품이 저임금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디올은 공급업체에 약 53유로, 즉 약 57달러를 지불해 핸드백을 조립했고 이를 매장에서 2,600유로, 약 2,780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아르마니도 마찬가지로 공급업체에 약 93유로에 판매된 가방을 250유로에 재판매한 후 매장에서 약 1,800유로에 판매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고급품이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다는 이미지와는 크게 다릅니다. 검찰은 이러한 고급 브랜드들이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브랜드는 직접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독립 공급업체는 근로자 착취와 불법 고용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디올과 아르마니는 이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디올은 최근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아르마니는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 및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여러 작업장이 불법 이민자와 비공식 고용인들을 고용해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긴 시간 동안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계를 사용하며 일했고 작업장에서 생활하면서 위생과 건강 조건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특히 한 작업장에서는 3명의 비공식 근로자가 울타리를 넘어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메이드 인 이탈리 라벨이 가진 가치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의 이번 조사는 패션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 착취 문제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고급 브랜드들이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급 브랜드들이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